먼저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미성년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그 자녀를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하고 양육비도 지출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소득이 우리 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면 그 미성년 자녀를 온전히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라면 0.5명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소득이 우리 채무자분보다 130%를 넘으면 아예 그 미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월 소득이 한 300만 원이라고 할 때 배우자분의 소득이 210만 원 미만이면 미성년 자녀를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210만 원에서 330만 원 이런 사이라고 한다면 0.5명으로만 인정이 되고 390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임신 중인 경우예요. 실무에서는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현재 임신 5개월인데 우리 뱃속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편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경우인데요. 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 예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필 3개월일까요?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변제가 실제로 시작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제 시작 시점에는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을 거라는 점을 고려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다음 해인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출산 예정일이 5월이시라면 아무리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몇 가지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같은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이고 출산 후에는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쌍둥이를 임신하신 경우에도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출산 후에는 당연히 2명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태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병원이나 준비비용 등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월에 한 30-4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임신 중이신 분들은 개인회생의 이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3개월 이내라면 그때 신청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출산일이 많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출산 후에 신청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후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배우자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중증 질환이나 어떤 장애가 있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해야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경우인데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둘째,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합니다. 자, 셋째, 부모님을 부양을 할 만한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야 하죠. 그러니까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들의 소득이나 재산 관계까지 다 제출을 해서 왜 다른 형제자매가 아닌 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하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정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월 3, 4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럼 이런 부양가족 인정을 받게 되면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 7천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220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28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한 명이 인정되면은 최저생계비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채무자분이 부양가족이 없다면 133만 원을 제외한 266만 원 정도가 변제금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한 명이 인정되면은 220만 원 정도를 제외한 179만 원 정도가 변제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변제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는 변제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편이에요. 단순히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남겨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